자, 저희는 아까 그 전 시간에 어떤 AI가 만능은 아니다. AI가 그 훈련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생성할 때, 텍스트를 생성할 때에도 그 이후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답변을 생성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신러닝이 직접 어떤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게 이런 순서로 실행이 되는 거, 이런 그 순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자가 AI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AI는 자기가 답변을 생성할 수 없으면 도구 호출을 다시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도구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제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AI는 답변을 사람이 읽기 쉬운 그런 문자 형식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가 우리의 생각인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션으로 함수를 만들었던 거예요. 툴이라고 하는 거는 랭체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코레이터고요. 어, 그 AI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꾸며주는 데코레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이 함수 객체를 리스트에 넣어서 얘를 우리가 모델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얘를 그 호출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얘가 호출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딕셔너리는, 밑에 있는 딕셔너리는 나중에 그 AI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게 될 텐데, 그 AI의 메시지에서 이런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그때 쉽게 함수를 찾기 위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썼던 코드랑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이전에 썼던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함수를 그냥 리스트에 함수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넣어줬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딕셔너리의 형식이 오픈 AI에서 사용하는 툴의 형식과 그 다음에 구글에서 사용하는 툴의 형식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키 값들도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랭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모든 그 모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오픈 AI를 이용하면 딕셔너리를 이렇게, 아니면 구글을 사용하면 구글에 맞는 딕셔너리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얘를 호출했었던 코드를 잠깐만 보면 아마도 얘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펑션 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다른 코드는 다 넘어가고요. 여기 인풋을 받아요. 유저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내요. 보내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에 툴 콜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코드 보세요.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코드가 있어요. 반복문 안에서 함수의 이름이 뭐뭐랑 같으면 무슨 함수 호출하고, 함수의 이름이 뭐뭐랑 같으면 무슨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의 이름이 뭐뭐랑 같으면 무슨 함수 호출하고, 이런 코드 있었죠. 이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GPT가 이용하는 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코드죠. 음. 이 코드의 단점은, 작성하기는 참 쉽지만 단점은 뭐냐면 함수의 목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엘리프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죠.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딕셔너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 아까 옆에 있는 코드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전부 다 같은 한 줄로 바뀌어요.
어떻게? 딕셔너리에서 키 값으로 value를 찾으면 걔가 함수 객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걸 만든 거예요, 얘는. 툴 딕트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키 값으로 얘를 주면 얘를 리턴하도록. 얘가 value잖아요. 얘는 함수 객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다른 함수가 있었다, 그러면 툴 딕트에서 다른 함수 이름으로 키 값을 주면 다른 함수 객체를 우리한테 주겠죠. 그죠? 여기 있는 코드가 너무 if, elif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간단하게 써보려고 제가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만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린 게, 함수 객체를 쉽게 찾기 위해서. AI에서 요청한 함수 객체를 쉽게 찾기 위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따가 지금 코드를 만들 건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 반복문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AI 모델하고요. 모델과 도구 목록을 바인딩은 서로 묶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묶어준다. 바인딩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어렵진 않고요. 랭체인에서는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됩니다. 우리가 모델 with tools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툴이 없는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라 툴을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다.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위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죠?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였었냐 하면,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는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어, 오픈AI의 GPT-4 미니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객체가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였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됩니다. 메서드 이름은 bind tools예요. bind tools에다가 뭘 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tools, 여기에다가 tools라고 하는 아규먼트 주시면 돼요. 얘는 뭘까요? 얘는 이 리스트. 함수 하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준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그 요청을 보낼 때 인보크를 호출했잖아요. 요청을 보낼 때 인보크를 호출하는데 모델에서 인보크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툴을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인보크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메시지는 위쪽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 사용할까요? 위쪽에 만들었던 메시지가 여기 있었죠.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그 다음에 휴먼 메시지. 지금 서울 몇 시야? 라고 하는 거. 요거 있었죠? 네. 저것도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자, 이제 그 도구 목록을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호출하시면 돼요. 제가 자꾸, 네, 어떻게 버렸지? 네. 도구 목록을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얘가 도구 목록을 가지고 있는 AI 모델이에요. 자, 그럼 리스판스가 오겠죠? 리스판스가 올 거예요. 리스판스를 저장할 거고요. 모델 with tools. 호출하실 때는 invoke. invoke에는 inpu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여기에 messages. 자, 이 messages는 뭐였을까요? messages는 시스템 메시지 하나, 휴먼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었어요. 기억나시죠?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messages. 얘는 비서야 라고 하는 시스템 메시지.
지금 서울은 몇 시야? 라고 하는 휴먼 메시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델한테 질문을 던졌었고, 똑같은 메시지로. 지금은 툴을 가지고 있는 모델한테 똑같은 메시지로 그 질문을 던지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리스판스가 타입을 먼저 볼게요. 리스판스의 타입을 보시면 역시나 AI 메시지. 그죠? 그 머신러닝 모델이 던져준 그 객체이기 때문에 AI 메시지에 자, 이해되시죠?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리스판스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일부러 컨텐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요거 출력해 보시면 알아요. 출력해 보시면 출력해 보시면요. 자, 여기에 컨텐트가 있어요, 없어요? 컨텐트가 없어요. 왜 컨텐트가 없을까요? 아까는 컨텐트가 있었어요. 저는 시간을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컨텐트가 없어요. 대신에, 대신에 툴 콜스를 던져줬어요. 그죠? 이 리스판스 안에는 툴 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값이 s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는 경우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죠? 리스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딕셔너리가 있는데 id 있죠?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네요. 펑션도 또 딕셔너리예요. 펑션도 또 딕셔너리예요. 펑션은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아규먼트. 그 다음에 펑션은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네임. 자, 여기까지가 펑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 키값. 그 다음에 세 번째 키값이 타입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 이제 머신러닝 GPT는 우리한테 컨텐트를 줄 수 없다. 컨텐트는 줄 수 없다라고 했고 대신에 이런 거를 호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얘를 호출해 줬으면 좋겠다. 어. 아이디는 얘가 있고 우리는 이 아이디를 되돌려 줘야 돼요. 답변을 할 때 이 아이디를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펑션이 있는데 아규먼트는 이거고 여기 아규먼트 잘 만들었죠. 타임존 요렇게 넣으면 돼. 로케이션 서울이라고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이름은 이게 우리가 호출해야 될 함수 이름이고 이런 정보를 준 거예요. 펑션의 아규먼트와 펑션의 네임을 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우리는 펑션의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서 함수 객체를 찾으면 되겠죠? 그 함수 객체에다가 이 아규먼트를 넘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그 과정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을. 자, 이거를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타입이 AI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들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어,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만 딱 볼 수가 있어요. 툴 콜스 목록이 있다. 펑션 네임은 get current time이고 얘는 그 id고 여기가 id죠. id는 이렇게 돼 있고 아규먼트가 타임존은 이거고 로케이션은 이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정리, 사용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죠? AI가 도구 호출을 요청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함수 호출을 몇 번 하라고 했냐면 함수 호출을 한 번만 하라고 했지만 툴 콜즈는 뭐다? 툴 콜즈는 리스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쵸? 이게 왜 리스트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서울과 런던의 시간을 알려줘라고 했으면 똑같은 함수를 몇 번 호출해야 될까요? 두 번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툴 콜스는 항상 두 번이에요. 항상 두 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AI 메시지가 넘어왔죠. 그죠? 어. 이 AI 메시지는 일단 메시지스에 추가를 합니다. 메시지스에다가 append, response를 append를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AI 메시지 객체를 리스트에 추가하셔야 돼요. 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메시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메시지는 어떤 상태는 제일 처음에 시스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죠? 너는 비서야. 이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질문 던지기 있었어요. 휴먼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죠? 네. 지금 서울 몇 시야?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답변을 보내줬어요. AI 메시지. 이런 도구 호출이 필요해. 우리 이력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시스템 메시지 1번, 휴먼 메시지 2번, AI 메시지 3번,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메시지. 그럼 5번. AI가 또 답변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메시지들을 쌓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었던 내용들을, 이력들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스판스를 일단 저장하겠다예요. 리스판스를 저장하겠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for, m, in, messages, m. pretty, print.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란 뜻이에요. 메시지가. 왔다 갔다 진행된 상태가 이런 상태란 뜻입니다. AI한테 넌 시스템 설정을 했고 사용자가 현재 서울 몇 시야 물어봤고 그 다음에 AI는 답변을 주기를 툴 콜이 필요한데 라고 답변이 왔어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메시지에 저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씩 툴을 불러야 돼요. 툴, 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리스판스 안에 보면 무슨 속성이 있다? 툴 콜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아까 우리 요거 리스판스 출력해 봤잖아요. 그죠? 리스판스 안에는 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 있었죠. 맞아요? 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반복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펑션 이름을 찾아요. 이 펑션 이름을 찾을 때 우리가 쓸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 딕셔너리에다가 여기다가 함수 이름 주면 되잖아요. 그죠? 함수 이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 안에 함수 이름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툴 콜스 안에 있는 원소가 툴 콜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툴 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냐면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펑션이 뭘 가지고 있냐면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맞나?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것만 볼까요? 아, 펑션이라고 하는 키가 없다라고 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의 툴콜이 위쪽에 이렇게 가볼게요. 음, 우리 프리티 프린트로 한 거 말고 여기서 볼게요. 여기 툴콜즈 들어갔죠? 툴콜스 들어가니까 툴콜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툴콜스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까지죠. 자, 그럼 여기서 꺼냈어요. 여기서 꺼냈을 때 얘네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펑션 제외하고요. 여기 아규먼트, 그 다음에 여기 네임,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아규먼트, 네, 아닌가? 잠시만요. 밑으로 좀 더 내려. 얘다. 죄송합니다. 여기 요 밑에 부분을 보셔야 되겠네요. 위쪽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 컨텐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컨텐트라고 하는 게 있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툴콜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툴콜즈는 얘를 가져온 거예요. 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얘가 얘가 리스트예요. 얘가 리스트고요. 그 리스트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 딕셔너리를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네임이 있죠. 아그스가 있죠. 여기 네임이 있고 여기 아그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툴콜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는요, 네임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아그스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키값, 그 다음에 아이디라고 하는 키값을 이런 키값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툴 한 개예요. 얘가 툴 한 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잘못 쓴 게 뭐냐면 요 펑션을 넣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네임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온 거를 보면 얘는 펑션 객체죠.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얘가 펑션 객체. 펑션 객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얘가 펑션 객체를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호출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그 호출한 결과를 툴 메시지라고 할 건데, 펑션에서 invoke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객체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뭘 해주냐면 얘를 호출을 하면서 펑션을 호출을 하면서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아규먼트도 얘한테 넘겨줍니다. 자, 이 결과를 메시지스에다가 append를 하시는 거예요. 툴 msg.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할게요. 자, 이제 메시지스가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n messages 다시 m.pretty print 해볼게요. 이름만 찾으시면 돼요. 아규먼트 찾는 거는 알아서 합니다. 자,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일 처음에 시스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AI는 나는 이런 코드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툴 메시지라고 하는 걸 거기다 추가를 했어요. 함수 호출 결과죠. get current time을 호출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 문자열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제공한다? 다시 AI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과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간중간 로그가 있는데, 그 로그들을 제외하고 보면, 여기는 그 AI 모델한테 제공할 툴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GPT한테 제공하게 될 함수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함수를 리스트에 넣었어요. 리스트에 넣었고, 그 다음에 그 함수들의 리스트를 모델과 함께 묶었어요. 모델과 함께 묶었고, 그 다음에 모델을 호출을 했어요. 모델을 호출할 때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면 AI는 AI 메시지를 리턴을 주겠죠. 그죠? GPT는 AI 메시지를 리턴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그거를 확인해 본 거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자? 메시지 내력을 저장을 해야 돼. 대화 이력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히스토리, 채팅 이력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AI 메시지를 리스트에다가 일단은 추가를 해놓고, 그죠? 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에는 뭐가 있으니까, 메시지 안에는 툴 콜이 있으니까, 툴 콜에서 툴을 찾아서, 툴의 이름 찾고, 툴의 이름을 찾으면 펑션 객체를 찾을 수 있고, 그 펑션을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툴이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툴이라고 하는 데커레이터로 포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보크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보크가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함수를 직접 호출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호출해야 되는데, 그 get current time이 툴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포장이 되어져 있어서 그 함수 객체가 마치 invoke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 invoke 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툴콜을 그대로 넘기는 이유는 툴콜을 아규먼트로 그대로 넘겨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에 무슨 객체가 있냐면 아규먼트 객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는 아규먼트 객체를 우리가 직접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규먼트 객체를 우리가 직접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보크만 호출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툴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줘요. 그 툴 메시지를 메시지스한테 어펜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화 이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대화의 히스토리가 시스템 설정을 했고, 인간이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GPT는 함수를 호출해야 돼 라고 답변을 줬고, 그럼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만들었어요. 자, 이 리턴 값을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인공지능 모델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럼 AI 메시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AI 메시지 어떻게? 모델 with tools. 점 똑같이 invoke. 그리고 input은 메시지. 이때 메시지는 뭐까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위쪽에 AI 메시지와 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넘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얘한테 이제 답변을 받은 거를 출력을 해보면 현재 서울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줘요. 이게 툴을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추려보면 우리가 랭체인 없이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쉬워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그 이전에 썼던 코드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는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